SK 하이닉스 7월 10일 미국 ADR 상장은 단순한 해외 상장 이벤트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하이닉스의 가격표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닉스는 한국 시장 안에서 주로 삼성전자와 비교됐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다. 삼성전자보다 비싸 보인다. 코스피 대형주치고 너무 빠르게 올랐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 ADR로 들어가면 비교 대상이 달라집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삼성전자와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론과 비교합니다. AI 메모리 공급망 안에서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과 함께 봅니다. 그 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비싼가를 봤다면 미국에서는 마이크론보다 HBM이 강한데 왜 더 싸게 평가받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번 미국 상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이 왜 단순 자금 조달 뉴스가 아닌지, 왜 비교 대상이 삼성전자에서 마이크론으로 바뀌는지, HBM 1등 프리미엄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다시 계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장 이후 강한 시나리오와 위험 시나리오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DR이 뭔지부터 쉽게 보겠습니다. ADR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 기업의 예탁 증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투자자가 한국 주식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하이닉스를 살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단순히 거래 편의성만 좋아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되면 그 종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현지 리서치가 붙을 수 있고 미국 기관 투자자의 투자 검토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나스닥과 반도체 ETF 편입 가능성까지 시장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즉, ADR 상장은 하이닉스가 한국 증시 안에만 갇혀있던 종목에서 미국 자본시장 안에서 직접 평가받는 종목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장 자체보다 중요한 건 상장 이후 누가, 얼마나, 어떤 가격으로 하이닉스를 평가하느냐입니다. 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에서 받았던 가장 큰 한계는 비교 대상이 너무 좁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볼 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비교합니다. 삼성전자는 국민주의입니다. 디램도 하고, 낸드도 하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도 하고,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까지 갖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훨씬 더 선명합니다. 메모리, 그 중에서도 HBM과 AI 서버용 메모리에 이익 구조가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같은 반도체주이지만 시장이 주는 프리미엄의 성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넓은 체급의 재평가를 받는 종목이고 하이닉스는 HBM 집중 프리미엄을 받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자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비싸 보인다는 식으로 해석됩니다. 이 프레임이 미국 시장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비교할 종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론과 비교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메모리 대표주입니다. 미국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미국 시장에서 바로 사고 팔 수 있고 반도체 사이클을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HBM 시장에서 보면 하이닉스의 존재감은 마이크론보다 훨씬 강하게 보입니다. AI 서버에 필요한 HBM 공급 경험,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 대량 양산과 납기 신뢰, 고사양 제품에서의 시장 선점 효과, 이런 부분에서 하이닉스는 단순 메모리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공급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보는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 회사를 아직도 예전 메모리 사이클주처럼 할인해서 보는가? 이 질문이 바로 릴레이팅의 출발점입니다. 릴레이팅이라는 건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이익을 내도 시장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시장은 항상 피크아웃을 걱정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증설이 나오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꺾이고 이익이 급락한다는 공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주는 항상 낮은 멀티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의 이익 구조는 과거 메모리 사이클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HBM은 단순 범용 디램이 아닙니다. AI 고객에게는 가격보다 물량 확보와 공급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이 붙으면 이익의 가시성도 높아집니다. 이 구조가 인정되면 하이닉스는 예전 메모리주 멀티플로만 평가받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미국 상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리레이팅을 미국 시장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벽이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미국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구조, 배당, 주주 환원, 시장 유동성, 투자자 접근성, 리서치 커버리지, 여러 이유가 겹칩니다. 하이닉스도 그동안 세계적인 AI 메모리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ADR 상장은 이 장벽을 낮춥니다. 미국 기관이 더 쉽게 접근하고 글로벌 투자자가 하이닉스를 마이크론과 같은 화면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이닉스의 할인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장 이벤트가 아니라 가격표가 바뀌는 사건인 이유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새롭게 보는 핵심은 HBM입니다. HBM은 단순히 메모리를 많이 쌓은 제품이 아닙니다. AI 가속기와 함께 움직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HBM이 없으면 AI 서버를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 대역폭이 필요하고 추론 서비스가 늘수록 엠바고와 저장 장치 수요까지 같이 커집니다. 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강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고객사 검증, 양산 경험, 수율 안정화, 납기 신뢰는 하루아침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은 단순 점유율 프리미엄이 아니라 공급망 신뢰 프리미엄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인정하면 하이닉스의 가격표는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자들은 AI 인프라 생태계를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TSMC가 최첨단 공정을 담당하고 HBM 업체가 메모리를 공급하고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이어갑니다. 이 구조에서 하이닉스는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닙니다. AI 서버 생산량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병목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이 프레임으로 하이닉스를 보면 한국 시장에서의 평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오른 반도체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AI 인프라 병목을 가진 핵심 공급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떤 시장에서 누구와 비교되느냐에 따라 주가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ETF 편입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상장 이후 하이닉스가 미국 주요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관련 지수의 편입 후보로 거론되면 패시브 자금에 관심이 생깁니다. 지수 편입은 그 종목을 좋아해서 사는 액티브 자금과 다릅니다. 지수를 추종해야 하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들어오는 돈입니다. 물론 편입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기대를 미리 반영합니다. 상장 이후 거래대금이 커지고 미국 투자자의 관심이 붙고 지수 편입 기대가 생기면 하이닉스는 한국 시장 안에서 움직일 때보다 훨씬 더 넓은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상장 이후 진짜 봐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면 두 번째는 수급의 확장입니다. 현지 리서치 확대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미국 증권사와 글로벌 리서치의 커버리지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보고서가 많아지면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보는 정보량도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반도체를 잘 아는 투자자들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AI 반도체 투자자들도 하이닉스를 직접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론과의 수익성 비교, HBM 점유율 비교, AI 고객사 공급망 내 위치, 장기 계약 구조, 미래 설비 투자 계획까지 더 많은 분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리서치가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관심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격을 설명할 논리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희석 우려도 함께 봐야 합니다. ADR 발행이 자금 조달과 연결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 증가와 희석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희석은 무조건 악재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조달한 자금을 일회성 비용이나 부실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용인 클러스터, 청주 첨단 패키징, EUV 장비, HBM 생산 능력 확대에 쓴다면 이건 성장 투자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구간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건 미래 이익을 키우기 위한 투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희석 우려가 주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HBM과 AI 메모리 지배력을 강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리레이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미국 상장을 하루짜리 이벤트로 보면 시장을 잘못 읽게 됩니다. 상장 당일 강하게 오르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장 당일 흔들리면 실패한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짧은 해석입니다. 진짜 흐름은 상장 이후 미국 시장이 하이닉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거래 대금이 붙는가,
기관이 들어오는가, 마이크론 대비 할인율이 줄어드는가, 현지 리서치에서 더 높은 멀티플을 인정하는가, 지수 편입 기대가 현실적인 수급으로 연결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씩 쌓이면 하이닉스의 국내 본주도 같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 본주와 ADR은 따로 노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생기면 차익 거래와 수급 조정이 따라붙습니다. 미국 가격표가 올라가면 한국 본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내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ADR 거래 대금입니다. 상장 이후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게 붙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과의 비교입니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낮은 멀티플을 계속 받을지 아니면 HBM 프리미엄을 반영해 격차를 좁힐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ADR이 상장되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 본주에서 빠지고 ADR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진다면 국내 본주 수급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HBM 가격과 장기 계약입니다. 미국 상장이 아무리 좋아도 본업 숫자가 약해지면 힘이 떨어집니다. HBM 가격, 물량, 고객사 수요가 계속 살아있어야 리레이팅도 지속됩니다. 상장 이후 시나리오도 미리 잡아둬야 합니다. 하이닉스 ADR 상장은 상장 당일 하루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승부는 상장 이후 첫 5거래일 그리고 첫 2주 동안 나옵니다. 이 기간에 봐야 할 건 ADR이 몇 %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붙는지, 기관 수요가 실제로 들어오는지,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국내 본주가 ADR 가격을 따라 재평가되는지입니다. 상장 첫날 급등에도 거래 대금이 약하고 기관 수요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기 이벤트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날 크게 화려하지 않아도 거래 대금이 꾸준히 붙고 현지 리서치와 기관 수요가 이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리레이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는 하루 등락보다 거래 대금, 기관 수요, 미국 리서치, 국내 외국인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가장 강한 시나리오는 미국 시장이 하이닉스를 바로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받아들이는 흐름입니다. ADR 상장 이후 거래 대금이 강하게 붙고 미국 기관 투자자 수요가 확인되고 현지 리서치에서 마이크론보다 더 높은 HBM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시장의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이닉스가 한국 메모리주인가? 아니면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 공급자인가? 이 프레임이 붙으면 국내 본주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ADR 가격이 강하게 형성되면 국내 본주와의 가격 차이를 맞추려는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세도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강한 시나리오에서는 보유자가 너무 빨리 물량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장 첫날 급등했다고 전부 팔기보다 거래 대금과 기관 수요가 이어지는지 확인하면서 핵심 물량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첫날 시초가 추격보다 장중 흔들림과 첫 5거래일 평균 흐름을 보고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가 강하게 재평가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HBM 장비주, 첨단 패키징, 테스트, 소재 쪽으로 수급이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상장 초기에는 변동성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재평가가 붙는 흐름입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상장 당일에는 기대감과 차익 실현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는 새롭게 관심을 갖지만 국내 투자자 중 일부는 상장 재료가 끝났다고 보고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습니다. ADR 발행에 따른 희석 우려도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미국 기관의 관심이 이어지고 마이크론과의 비교가 계속 확대되면 상장 이후 몇 주에 걸쳐 가격표가 천천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유지하되 상장 직후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 비중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량 매도는 위험합니다. 상장 직후 흔들림을 지나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 순간부터 다시 상승 흐름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상장 첫날보다 첫 5거래일 이후가 더 안전합니다. ADR 거래 대금이 살아있고 국내 본주가 과도한 흔들림 후 다시 회복하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위험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ADR 상장 이후 희석 우려가 예상보다 크게 부각되고 미국 시장 거래 대금이 기대보다 약하고 기관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반도체주가 동시에 흔들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조절 우려까지 커지면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더 깊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미국 상장 프리미엄보다 상장 재료 소멸과 신주 발행 부담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HBM 업황이 꺾였는지 여부입니다. ADR 수급이 기대보다 약해도 HBM 가격, 장기 공급 계약,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살아있다면 그 하락은 중장기 추세 붕괴보다 상장 전후 수급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 가격 전망이 꺾이고 고객사 투자 계획이 줄어들고 미국 기관 수요까지 약하다면 그때는 방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이 위험 시나리오에서 무조건 버티는 전략보다 핵심 물량만 남기고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상장 직후 하락만 보고 바로 저가 매수에 들어가기보다 ADR 거래대금과 국내 외국인 수급이 진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별 대응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유자는 상장 당일 등락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 미국 상장의 핵심은 첫날 주가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가격표가 다시 쓰이는 과정입니다. ADR 거래대금이 붙고 미국 기관 수요가 확인되고 마이크론 대비 할인율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면 핵심 물량은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장 직후 과열급 등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약하고 국내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지고 미국 반도체주까지 약하면 일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핵심은 전량 매도와 전량 보유가 아닙니다. 핵심 물량은 남기고 과열 구간에서 일부 줄이고 상장 이후 수급이 확인되면 다시 채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상장 기대감만 보고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종목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상장 첫날에는 뉴스가 가장 뜨겁고 가격도 가장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첫날 시초가 추격보다 첫 5거래일의 평균 거래대금과 가격 흐름을 보는 게 좋습니다. ADR이 강하게 거래되고 국내 본주도 과도한 흔들림 후 다시 회복하고 외국인 수급이 안정되면 그때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반대로 ADR 거래대금이 약하고 국내 본주도 계속 밀리고 미국 반도체주까지 약하면 조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큰 주도주입니다. 확인 후 분할 접근이 원칙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 본주만 볼 게 아니라 상장 이후 수급 확산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리레이팅을 받기 시작하면 돈은 하이닉스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BM 생산 능력 확대와 연결되는 장비주, 첨단 패키징, 테스트, 기판, 소재, 전력기기,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순환매가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는 중요합니다. 먼저 하이닉스 ADR 거래대금과 기관 수요가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국내 본주가 미국 가격표를 따라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HBM 장비주와 패키징 관련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주가 흔들리는데 주변주만 먼저 추격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 이후 시장 중심으로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관련 수혜주를 보는 게 맞습니다. 상장 이후 꼭 봐야 할 체크리스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ADR 거래대금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실제로 거래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기관 수요입니다. 단순 개인 매수인지 기관과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마이크론과의 멀티플 격차입니다.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마이크론 대비 할인율을 줄이는지가 핵심입니다. 넷째, 국내 본주 외국인 수급입니다. 미국 상장이 국내 본주 소외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글로벌 관심 확대로 국내 본주에도 매수가 붙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HBM 업황입니다. ADR 상장이 아무리 좋아도 HBM 가격과 장기 공급 계약,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살아있어야 리레이팅이 지속됩니다. 이 5가지가 살아있으면 하이닉스 미국 상장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기 재평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이닉스 미국 상장은 단순한 해외 상장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한국 시장 안에서만 받던 평가를 넘어 미국 자본시장에서 직접 가격표를 다시 받는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비싸다는 프레임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마이크론보다 HBM이 강한데 왜 더 싸게 평가받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하이닉스 주가 프레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장 당일의 등락보다 상장 이후 거래대금과 기관 수요가 중요합니다. 현지 리서치, ETF 편입 기대, 마이크론 대비 할인 축소, HBM 장기 계약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함께 붙으면
하이닉스는 예전 메모리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도 하루에 몇 %씩 급등락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미국 ADR 거래대금, 미국 기관 수요,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격차, HBM 가격과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북미 본주로 이어지는 외국인 수급, 이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미국에 가서 갑자기 좋아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좋은 회사였고, 이미 HBM에서 강한 회사였고, 이미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 안에서 중요한 회사였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 안에서는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은 그 가치를 더 넓은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하루짜리 재료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의 비교 대상이 바뀌고 수급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표가 다시 쓰이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한국 메모리주로만 볼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다시 평가받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닉스의 가격은 여전히 저렴한 매수 구간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